자, 우리 5분 한성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최후의 수단 기류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학교신라 특강에서 말했지만 수학을 위한 수학과 임용시험을 위한 수학 공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임용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잘 모르는 문제, 내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절대로 백지를 내지 말자가 제 강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반을 수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모의고사반에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백지는 절대 금지.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왜? 백지는 무조건 0점이에요. 채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답안지가 백지예요. 뭔가를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어떻게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글들을 써야 돼요. 자, 그걸 제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최후의 수단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류법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학에서 우리 조임 정리를 유도하는 수열의 극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정리를 하나 증명할 거예요. 역시 교재에 번호니까 무시하고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 BN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충분히 큰 대문자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항상 크거나 같은, 유한항을 뺀 나머지는 BN이 AN보다 크거나 같다면 둘 다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둘 다 수렴하니까 AN의 극한이 A, BN의 극한이 B라면 무엇을 만족해야 돼요? B가 A 이상이 돼야 된다. 극한도 우리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항상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보여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지면 가정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끌어가는 게 무엇을 보이는 증명 단계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저 길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가다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거 돌아오거든요. 자, 근데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꾸로 풀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중간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자, 얘까지 보이면 그 다음은 나 결론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중간 목표를 찾아내면 나는 뭘 하면 되죠? 가정에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아까보다 보여야 하는 길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 중간 목표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거꾸로 가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자, 얘를 보이면 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저 중간 목표를 찾을 수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의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저게 눈에 안 보이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방법이 안 보여요? 바로 기류법이다라는 거예요. 기류법의 장점은 뭐죠? 무조건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어디엔가 모순이다라고 보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증명이 힘들 때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택할 수 있는 게 기류법이에요. 자, 어떻게든 결론을 부정해서 어떻게든 모순이라는 것만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완성되는 게 우리 기류법이에요. 자, 여기다가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에 대한 얘기를 결합을 하면 조금 더 기류법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또 길어져요. 그래서 채점 기준, 채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주제를 잡을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린 무엇을 보여야 돼요? B가 A 이상인 걸 보여야 해요. 그런데 해석학의 특징은 이필론 델타논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단순하게 A는 B이다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써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 a 빼기 b의 절대값이 이거. 저게 a는 b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a 이상이다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면, 알아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이면 될 것이다 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할 때 입실론 델타 논법의 언어를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제 해석학 시간에는 입실론 델타 논법만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했어요. 뭐 여기서 그 시간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 갈 거예요. 자, 입실론이 주어지면, 자, 요 성질을 만족하면 요게 무엇이다요? b가 a 이상이다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 뭐로 볼 거죠? a보다 조금 작은 수는, 입실론이 아무리 작은 양수니까 a보다 아무리 작은 조금 작은 수는 b 이하가 돼야 된다예요. 자, 만일 a가 b보다 크다면 이게 a보다 조금 작은 수거든요. a보다 조금 작은 수인데 뭐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b보다 크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이거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성립하려면 최소한 a하고 b는 똑같아야 돼요. a하고 b가 똑같으면 a보다 조금 작으면 b보다 작아지겠죠. a가 b보다 작으면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b가 a 이상이 된다라는 거하고 동치인 입실론 델타 논법의 표현이다. 자, 입실론을 이항하면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건 뭐죠? b보다 조금 큰 수는 a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b가 a 이상이 돼야 되지. b가 a보다 작으면 알 수 없다. 똑같은 그림이죠. b가 a보다 작으면, 자, 이제 이게 뭐죠? b보다 조금 큰 수예요. 근데 a보다 작으니까 이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보이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걸 유도하면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불행히도 이게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부터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결과까지 갈 수 있겠지만 장담하지 못해요. 시도하다가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귀류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증명은 우리 중간 목표가 보인 거예요. 저걸 보이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AN이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하니까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충분히 큰 자연수 K가 존재해요. 스몰 n이 K 이상이라면, 자, 무엇을 만족하죠? 우리 AN과 A 사이의 거리가 2분의 A 입실론보다 작아지고요. BN과 B 사이의 거리가 2분의 A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 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A 빼기 AN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2분의 A 입실론. BN 빼기 B는 2분의 A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유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계가 들어가죠. 스몰 n을 충분히 키우면 n과 k 중에 더 큰 걸 택해버리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중간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 0 끼워 넣기라고 하는 기법이 들어가요. 0 끼워 넣기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는 해석학 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결한 기법을 보면 따라가는 건 절대 무리가 안 돼요. 당연히 0도 했으니까 다 똑같죠.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0을 무엇으로 분해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하필이면 0을 왜 마이너스 b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a로 택했느냐. 자, 따라가는 건 쉬워. 0이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저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증명을 볼 때는 왜 이걸로 분해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목표를 봅시다. 목표는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얘를 보이는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결론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B 빼기 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결론이 여기서 뭔가 마지막에 B 빼기 A가 있어야 돼요. B를 더했으니까 B 빼줘야 되고요. A를 뺐으니까 A를 더해줘야 0 되겠죠. 또 한 가지 생각. 여기 BN을 없애야 되는데 BN을 없앨 때 입실론이 나오도록 없애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B를 해주면 BN 빼기 B는 2분의 A 입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상쇄할 수 있겠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워 넣으면 자, 어떻게 돼버려요? 얘는 2분의 A 입실론, 얘는 2분의 A 입실론보다 작고요. 얘는 B 빼기 A니까 B 빼기 A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아졌어요. 자, 이항해버리면 원하는 식을 얻었죠. 자, 그래서 우리 B가 A 이상이란 걸 직접 증명으로 보인 거예요. 자, 어려운 증명은 아니지만 이게 항상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임용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뭐 도저히 못했다. 절대 포기하고 백지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바로 뭐죠? 귀류법. 자, 만일 A가 B보다 크다면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면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요. 자, 우리 B 더하기 입실론보다 뭐가 더 큰? A 빼기 입실론이 더 큰 저런 입실론이 존재해요. 물론 저 입실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입실론이 2분의 B 빼기 A보다 작으면 돼요. 하지만 이런 거 안 구해도 돼요. 이거 존재성만 인정하면 돼요. 답안지 쓸 때 이거 구하지 않고요. 저기 써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N이 A로 수렴하니까 자, 우리 충분히 큰 대문자인 여기 K를 써야 되겠네요. 문제에 대문자 N이 나왔으니까 K로 바꿔 쓸 거예요. 충분히 큰 대문자 K가 존재해요. 스몰 n이 K 이상이라면 AN과 A 사이의 거리가 E표론보다 작게, BN과 B 사이의 거리가 E표론보다 작게. 무슨 뜻인가요? AN들은 대부분 여기 몰려 있어야 돼요. A 근방에 몰려 있어야 되고요. BN들은 B 근방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B에는 B 더하기 유한계를 빼고 B 더하기 E표보다 작아야 되고요. A에는 유한항을 빼고 A 빼기 E표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의 모순이죠? 가정의 모순이죠. 가정에 유한계를 빼면 AN보다 BN이 더 커야 되는데 부등호가 뒤집혔어요. 가정의 모순이니까 안 된다. 따라서 왜 모순이 생겼어요? 결론을 부정했으니까 모순이 생겼다.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보이면 돼요. 자,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보러 갔을 때 자, 이제 내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최후에 절대로 백지를 내지 말고요. 자, 절대로 백지를 내지 말고 어떻게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귀류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 1점, 2점, 10의 따름 정리로 우리 수열의 조임 정리를 얻겠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귀류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에 다른 강의로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